연장 수업을 말씀드려서 1부터 6까지 6개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거죠. 적어도의 개념이니까 6건일 겁니다. 그럼 보통 전체 경우의 수 6개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빼기 숫자 6개인데 양쪽 끝에 홀수가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양쪽 끝에 적어단에 홀수가 온데 반대 사건이죠. 그럼 반대는 뭡니까? 둘 다 짝수가 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내부의 숫자가 4개 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짝수는 몇 개 있나 그러면? 짝수 2, 4, 6 있네요. 그죠? 그럼 3개 짝수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놓을 수 있는 2자리를, 2개의 숫자를. 그럼 이 짝수를 배열하는 경우는 3, C2야, P2야? P이겠죠. 양쪽 끝에 숫자 2와 4가 오는 것과 4와 2가 오는 거는 숫자 배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3P2일 겁니다. 곱하기 이제 여기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죠. 짝수 하나, 홀수 3개 합쳐서 4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처리 잘 하시고. 저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 나이 70 먹고 내가 저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거 좀 이상하잖아? 자, 5개 숫자의 다점 카드에서 3장 뽑아서 3자리 자연수에 3의 배수인데,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풀 때 3의 배수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맨 앞자리에는 0이 뭐다? 그러니까 1 아니면 3 아니면 5 아니면 7이겠지.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3의 배수거든요. 3의 배수. 어떤 숫자든 간에 3의 배수의 조건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전체 숫자는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만약 6의 배수면 각자리 6의 배수라는 얘기는 2와 3의 곱이잖아요. 그럼 3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니까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동시에 1의 자리가 짝수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조합을 가지고 세 자리 수를 조합해서 각자리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은 뭐 있을까요? 숫자 3개를 뽑아낸다면 0, 1, 5가 있겠죠. 그 다음은 0, 5, 7 그 다음 0은 다 된 것 같죠? 1, 3, 5 그 다음 1, 5, 7 안 되고 3, 5, 7 이렇게 4개 조합인 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이래서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합의 3의 배수가 이거 말고는 없죠? 근데 이게 답니다. 단 거 맞죠? 자, 남은 거는 이거는 그냥 숫자 조합, 그러니까 각자리 숫자의 자릿수를 잡아놓은 건 아니고 각자리 합이 3이 되는 숫자들을 그냥 뽑아놓은 거니까 이 뽑아놓은 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0이 포함되어 있으면 맨 앞자리에 뭐가 못 가나요? 0이 못 가죠.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 아니면 5 하나가 올 테고 나머지 두 자리는 남은 숫자 2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2팩토리얼. 얘도 맨 앞자리 100의 자리에 5, 7 중에 하나가 올 테고 그럼 남은 숫자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 숫자는 1, 3으로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죠. 이거 뭐 별 문제 없잖아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6개, 6개 다 합치면 20가지. 4번이 정답이다. 자, 7개 숫자 1, 2, 3, 4, 5, 6, 7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1000의 자리 또는 100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4자리를 정리하긴 해야 돼. 근데 이렇게 4자리를 배열하는데 1000자리, 여기가 1000자리죠. 또는 100자리 여기 홀수가 와야 돼요. 색칠하는데 홀수. 근데 또 또는이잖아. 그럼 또는에는 또 뭐가 있냐면 1000자리의 홀수도 오고 100자리에도 홀수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덧셈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뺄셈을 해야 되겠죠. 겹칠 테니까. 그럼 위쪽에 있는 걸 이제 케이스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홀수가 누구예요? 1, 3, 5, 7 4개네요.
저 자리에 4개의 홀수 중에 하나가 와야 되죠. 그럼 4C1 혹은 뭐 그냥 4가지로 합시다. 나머지는 잘 생각해야 돼요. 1000자리에만 홀수가 하는 거야? 아니면 1000자리에 홀수가 하는 거야? 많이 붙는 건 아니지. 1000자리에 홀수가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자리에도 홀수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남은 뒷자리 3자리는 그냥 어떤 숫자, 여기 있는 아무거나 홀수 하나 빼고 남는 숫자 몇 개?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 3개를 자연수 배열이니까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는 뜻이죠. 6P3이 됩니다. 그럼 얘도 다르지 않죠? 여기 100자리 홀수 있는 숫자, 홀수 4개 중에 하나. 나머지 3자리는 6개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여기는 홀수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죠? 앞뒤 자연수 배열이니까. 그리고는 숫자 2개 뺐으니까 숫자가 5개 남아요. 그 중에 다시 2개를 뽑아서 이 2자리에 배열하는 겁니다. 다 뭐 하시면 되죠? 덧셈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네, 자, 5개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B, E, D, C, A는 몇 번째 오는 숫자인지 구하시오. 입니다. 사전식 배열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사전식 배열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 없죠. 그냥 보통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 사전을 찾다 보니까, 이게 배열을 그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 때는 이제 사전을 들고 다녀서 사전 써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집에 이제 부모님들 보면 가끔 예전에 쓰시던 사전 놓고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직도. 근데 어떤 거냐면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만약에 이런 것들 마저 찾는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맨 앞자리 보죠? 그럼 사전의 맨 앞쪽 부분에 여기 옆에 보면 살짝 글씨가 보여.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치 목차처럼 눈에 보이게. 그래서 A 파트를 찾아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G잖아요. 그럼 알파벳 수정에 A, B, C, D, E, F, G면 비교적 앞쪽 배열이니까 A 파트 안에도 앞쪽 배열에서 이제 G에 관련된 걸 찾아. 그럼 D 나오고 E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G가 나오겠죠? 그런데 G까지, A, G까지 찾으면 그 다음 이제 R 봐봐야 돼요. 그럼 G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R은 좀 뒤쪽에 있으니까 요런 거 찾는 거죠. 그러면 요런 거. 이렇게 찾아서 나중에 이 배열을 찾는 거죠. 어떨 때 사전에서 딱 펼쳐서 한두 장 넘어있는데 바로 다 단어, 내가 원하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보물 찾아내는 느낌. 심한 경우는 딱 펼치자마자 거기 있는 거야, 그 페이지에. 그럴 땐 진짜 기분 좋은데, 막 어떨 땐 짜증날 때 있어요. 막 계속 없어, 단어가.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지. 또 다시 찾고, 또 여러 번 찾다 보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뭐 다시 찾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그런 세대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 배열한다는지는 알고 있을 테니까, B, E, D, C, A는 몇 번째 배열입니까? 이걸 일일이 배열하기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B, 맨 앞자리가 B이기 때문에 A로 오는 단위보다는, 알파벳보다는 뒤쪽 배열이겠죠. 그럼 A로 오고 나머지 뒤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4팩토리얼 다음 순서일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올 텐데, B 와도 뒤쪽 배열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하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리를 좁혀주는 거죠. E까지 왔다는 얘기는 BA보다는 당연히 뒷배열이에요. 이렇게. 그럼 3팩토리얼. 그 다음 B로 갔는데, 그 다음 B, A, B, C로 오겠죠. C보다도 뒤에 배열이죠. 3팩토리얼. 그 다음은 B, D보다도 뒤쪽 배열이죠. 다시 BD 한 다음에 문자 3개, 3팩토리얼. 그 다음 B,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요? E가 나오죠. B, E 했는데도 또 뒤에 또 3개 또 남았죠. 이때부터는 그냥 배열해도 되긴 하는데, 더 좁혀간다면 2팩토리얼. 더 좁혀간다면 다시 2팩토리얼. C로 왔으니까 이제 남은 건 B, E, 이건 D다. 아니죠? 네. 뭘 쓴 거야, 내가 지금? 네, B, E, 여기가 C로 오면서 남은 알파벳이 A하고 D가 남았죠? A, D. 요 다음이 누구냐면 쟤예요. B, E, 안 보인다?
BE D가 와야 되잖아. 뭘 썼니 내가 지금? 알파벳을 잘못 봤구나. D였어요? C가 아니고 B였어요. BE C로는 배열이 다시 몇 가지죠? 2개. 그 다음 BE 이제 D가 오고 그 다음은 AC 그 다음에 여기가 CA 자리 없어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 있는 번호가 내가 원하는 번호겠죠. 몇 번째? 그럼 여기는 24개 여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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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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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치면 얼마니? 30 36 42 48 49 50번째 이렇게 되네. 이해하셨죠? 네. 6개 숫자 0, 1, 3, 5, 7, 9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88번째로 큰 수를 계산하시랍니다. 88번째. 제일 큰 수는 뭐니? 9로 가는 숫자. 맨 앞에 9가 왔을 때. 그 다음은 숫자 5개. 근데 숫자 5개인데, 이 5개 숫자를 이제 일렬로 배열하다 보면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는 얼마야? 120이 넘어갔잖아. 너무 많이 잡아줬다. 너무 많은 범위를 잡았다는 뜻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그럼 9가 맨 앞자리에 왔을 때 그 다음 와야 될 숫자는 7이죠. 97이 제일, 아울 수 있는 배율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나머지 숫자 몇 개 남냐면 4개. 4개면 4팩토리얼. 24개. 88까지 좀 더 가야 되죠? 그럼 97, 그 다음 9, 5, 다시 4개. 4팩토리얼. 24개. 9, 3, 4개. 4팩토리얼 24개. 여기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72죠? 근데 88까지 좀 더 가야지. 근데 이거를 다시 3 다음에는 1로 가려니까 다시 24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96개 1도 1을 넘어가지. 그러니까 넘어가면 다시 거꾸로 세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럴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잡아주면 되죠. 9, 1 왔는데 그 다음 숫자인 7이 오는 거예요. 917. 그럼 숫자 3개. 3팩토리얼 6개. 그럼 여기까지 하면 78개. 그 다음에 917, 5 오겠죠. 다시 3개. 6개. 여기 6 더하면 84. 네 번째만 더 찾으면 돼. 이 다음 배열 중에 네 번째 배열. 그럼 9, 1, 5는 됐고 3으로 줘. 3 오고. 그럼 4개 배열이니까 여기 3 다음에 뭐 오면 돼요? 7 오면 되죠? 그럼 다시 2개. 2팩토리얼 2개. 그럼 여기까지 하면 86번째. 숫자 2개만 더 배열하면 됩니다. 9, 1, 3, 5, 7. 뭐 남았니? 0 남았나요? 네. 그 다음에 9, 1, 3, 5, 0, 7. 이게 88번째예요. 91, 35, 07. 91, 35, 07. 어디 있어요? 어디니? 네, 2번에 있답니다. 56번 NPR NPR이 210, NCR이 35일 때 NR에 대해서 뺀값이 얼마입니까? 인데 앞에 거 풀기에는 앞에 있는 숫자도 있고 뒤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뒤에 있는 걸 NCR을 풀자니 NCR도 모르겠어. 근데 봐봐.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 NPR은 N과 R의 개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지만 NCR은 일단 NPR 하나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걔를 R 팩토리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다 숫자 갖다 끼우면 되는 거죠. 두 개나 다 나와 있네요. 좌변은 35, 우변은 R 팩분의 210. 따라서 R 팩은
210을 35로 나누면 얼마죠? 6이죠. 그럼 몇 팩이 6 나오죠? 3팩. R값 3이네요. 뭐 그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R값 3이면 MP3 이게 210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얘는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또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더 낫죠, 계산은. MP3 M부터 내려가면서 숫자 하나씩 작아지는 3개 연속하는 자연수를 곱해서 210. 3차 방식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210의 약수 중에 자연수 3개 곱해서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돼요. 그럼 소인수분 해봅시다. 210 2로 나누면 105, 다시 5로 나누면 21, 3으로 나누면 7. 숫자 3개 누구예요? 7, 7, 6, 5 이렇게 되네요. 7, 6, 5 곱하면 210. 따라서 n의 값은 7이 된다. N7, R3 빼면 4가 정답이다. 4번이 정답. 자, 이게 서로 이걸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을, R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누구나 딱 봐도 11C, 11C, 뒤에 있는 숫자만 서로 같으면 되겠네. 얘만 같으면 당연히 똑같은 숫자 2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넘겼더니 R에 대한 2차 방식. 따라서 R값은 0 또는 2. 근데 R이 0, 1, 2 없잖아요. 2 이상이라고 지금 문제에 써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고 답이 이겠구나 했는데 자연수 아래 곱? 여러 개라는 뜻인 것 같은데? 왜? 이건 하나의 개념. 저걸 풀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의 개념이었던 거고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더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11C 7 11C 얘 뭐라고 했죠? 4. 앞 숫자는 같지만 뒤 숫자가 달라도 서로 같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개념 뭐라고 그랬나요? 끝에는 2개 더했더니 앞에 있는 11과 같아지면 조합은 서로 같은 수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r제곱 마이너스 2와 2r 마이너스 2 끝에는 2개수를 더했을 때 앞쪽에 있는 11과 같아지면 조합은 같은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r제곱 플러스 2r 넘어가 얼마니? 마이너스 15? 0. 따라서 할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3인데 이건 안 읽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r값 2개, 2와 3 그들을 곱하면 6 되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오브샷 합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랍니다.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통은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쓰면 되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누가 a냐면 얘가 a고 누가 b냐면 얘가 b예요. c는 이만큼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nc 4분의 2 곱하기 NCO 얘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 두근의 곱 NC 4분의 마이너스 7 곱하기 NC2 그럼 n값만 구하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서 떨어뜨리고 여기 2 약분했더니 NC4랑 NC5가 1이란 뜻은 NC5랑 NC4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좀 전에 한 거 아니야? 앞번호가 똑같은데 뒷번호가 틀려. 같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5와 4를 끝번호 2개를 더한 게 맨 앞에 있는 숫자와 같으면 조합은 같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의 값은 9입니다. 여기다 9 대입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 이상 n 미만인 r 값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가나다에 알맞은 걸 써놓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증명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중2 지금 고2 때 좀 나오고 고1 때는 거의 잘 안 쓰이는데 공식이라 알아놓은 두면 좋지만 별로 그렇게 자주 쓰이거나 하라는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2학년 가면 자주 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 P나 C를 증명할 때 이게 계승이 있죠. 팩토리얼로 바꾸어서 그 식의 구조를 덧셈 뺄셈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분수식의 덧셈하다 보면 통분 처리하는 거나 이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계승으로 바꿔서 분수식의 통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저게 서로 같다는 걸 이걸 증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빈칸을 보시는 거죠. 이거 좀 크게 할까요? 어차피 빈칸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는 앞쪽에 있는 n-1cr을 변형해서 만든 식인데 이게 네모씨 세모를 팩토리얼 바꾸면 뒤에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게 잘 돼 있어야 돼. 이게 잘 돼야 저런 것들 안 헷갈리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 뒤에 거 팩토리얼. 이게 R팩이네요. 그래서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그러면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n-r m-r-1 팩토리얼이 이제 가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는 뒤에 거 팩토리얼이 지금 안 써 있죠. 이거는 보나마나 r-1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변형에 가서 통분시키려고 하는 거든. 통분은 이걸로 통분하겠다. 지금 벌써 문제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나 이걸로 통분할 거야. 이것도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위에 또 써줬어요. 사실 여기 빈칸을 메꾸는 게 좀 더 오히려 어려웠는데 여기를 다 써줬기 때문에 이건 뭐 한 거냐면 여기 m-r-1이라는 거는 n-r 플러스 1과 같죠. 그렇지? 그럼 요거보다 하나 큰 수가 누구냐면 얘보다 하나 큰 수는 이거잖아요? 이게 더 하나 큰 수예요. 얘보다 얘가 하나 큰 수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붙여서 그 다음 수까지 곱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뭘 곱했냐면 n-r을 위아래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 말한 n-r-1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하나 숫자 큰 거 n-r을 곱하면 요 n-r까지 팩토리얼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붙이면 이게 되는 겁니다. 분자는 이제 n-r이 붙었고 여기는 얘는 놔두고 어차피 이걸 통분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 r-1보다 하나 큰 숫자 r 팩토리얼로 만들려고 여기는 위아래 r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r-1 팩토리얼에 그 다음 숫자인 r을 곱하면 r 팩토리얼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r이 이렇게 앞에 붙어요. 이렇게. 이제 통분을 시키는 거죠. 얘랑 곱해서 얘네들 덧셈하는 거니까 하나로 통분하게 되면 분모는 놔두고 이제 분자를 덧셈하는데 얘랑 이제 공통인수죠. n-1 팩토리얼 바깥으로 빼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남냐면 n-r이 남고 여기는 플러스 r이 남죠. 얘랑 지워지고 이 앞에 n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근데 n-1 팩토리얼에 이 n-보다 하나 큰 숫자인 n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n 팩토리얼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ncr인 거죠.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결론은 그래서 얘랑 같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배구 선수 6명, 농구 선수 5명 중에 4명을 뽑을 때 4명의 운동 종목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거 뭐 어렵겠나요? 네. 4명 뽑잖아요. 같은 종목이니까 배구 선수 4명 또는 농구 선수 4명이겠죠. 그럼 6명만 보면 되잖아요. 배구 선수만 뽑겠다는데 농구 선수를 왜 봐? 6명의 배구 선수 중에 4명의 선수. 5명의 농구 선수 중에 낫이 거기서 4명. 둘을 덧셈하라는 얘기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정답 덧셈하시면 되고요. 네. 상 봅시다. 1부터 20까지 짝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택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계산하시랍니다. 자, 짝수인데 4의 배수에 관련된 거예요. 4의 배수는 크게 이게 수학적으로 잉여류라는 건데 잉여류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단어는 필요 없고요. 4의 배수를 정리하고 싶으면 자연수를 4개 단위로 쪼개야 돼요. 4의 배수의 1만큼 큰 숫자, 4의 배수의 2만큼 큰 숫자, 4의 배수의 3만큼 큰 숫자, 4의 배수인 숫자. 혹은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K값에 뭘 집어넣을 수 없냐면 여기서는 숫자가 1이 안 나와요.
K값이 0을 집어넣어야 돼. 0부터 시작해야 1, 2, 3, 4. K 1 집어넣으면 5, 6, 7, 8.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쓰는 게 어떤 책에서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따로 써야 되거든요. K는 0, 1, 2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배열이 쭉 맞아지니까. 이게 좀 이런 것들 따로 쓰기가 좀 애매하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는 4K-3, 얘는 4K-2, 얘는 4K-1, 얘가 4K 이렇게 돼요.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이게 K에 1부터 자연수죠. K는 자연수.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얘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K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5 되고 6 되고 7 되고 8 되고 3 집어넣으면 9 되고 10 되고 11 되고 12.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를 이렇게 4개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짝수의 조합이고 4K 플러스 1이냐 4K 마이너스 3이냐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플러스로 갈게요. 짝수를 뽑았는데 그럼 짝수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죠. 그 4개의 숫자 범위 중에 4K 플러스 2로 표현되는 숫자, 그게 아니면 4K로 표현되는 숫자예요. 이게 짝수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종류에는 각각의 짝수를 덧셈해서 그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만약 얘를 2번 더한다면 이렇게 되는 숫자와 4m 플러스 2, K와 M의 구분은 이게 1이면 이게 1일 필요 없잖아요. 다른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조합을 합치게 되면 4 가로 K 플러스 M 플러스 4. 그럼 다시 이게 4로 묶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의 배수에 이 큰 숫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4가 곱해지는 4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4K라는 4의 배수랑 4M이라는 4의 배수를 둘을 더하게 되면 얘도 4의 배수죠. 근데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4K 플러스 2라는 이제 숫자 두 개 더하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숫자 하나랑 이쪽에서 나오는 숫자 하나를 덧셈하게 되면 얘네들은 4로 묶이는데 근데 이게 4로 안 묶여요. 4의 배수 아니죠, 이건. 뒤에 더하기 2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조합은 안 되고 결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은 이 두 가지 조합일 때 무슨 말이죠? 둘 다 4의 배수를 짝수 중에 둘 다 4의 배수를 뽑거나 아니면 둘 다 짝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두 개를 동시에 뽑거나 해야지만 합쳐서 4의 배수가 나오지, 뭐 4의 배수인 것 하나 아니면 4의 배수 아닌 짝수 하나 이렇게 더하면 4의 배수가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1부터 20까지 4의 배수인 게 뭐 있나요? 4K 조합인 거는 4 있을 테고 8 있을 테고 10 있을 테고 16 있을 테고 20 있을 테고. 그럼 4K 플러스 2 조합인 건 4의 배수 이만큼 남은 숫자 2, 6, 10, 14, 18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조합일 때는 여기서 몇 개 뽑으라는 얘기죠? 2개 뽑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덧셈 할 건데 뽑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고 얘도 5개 중에 2개, 여기 5개 중에 2개 뽑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2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치즈와 어묵을 포함한 서로 다른 10개의 떡볶이 재료 중에서 6개를 택해요. 치즈와 어묵을 모두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치즈하고 어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합쳐서 10개의 떡볶이 재료가 있는데 이 중에 6개를 택할 건데 치즈, 어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6개를 택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중에 치즈와 어묵은 선택이 됐죠. 그럼 나한테 이거는 결과적으로 고정된 값이에요 라는 얘기죠. 나한테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그럼 내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여기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즈와 어묵은 뽑혀 나갔기 때문에 뽑을 수도 없어요. 여기 안에서 여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 방식에 보니까 서로 다른 8개 재료 중에 중복하지 않고 몇 개의 재료를? 4개의 재료를 선택하는데 선택만 하면 돼? 아니면 배열을 해야 돼? 배열은 의미가 없죠. 떡볶이 만들 때 배열대로 이렇게 또 재료 만들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두니? 물론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니까 뭐 이렇게 뭐 독특하게 애가 무슨 뭐 결핍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순서대로 안 하면 막 광박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건 조합이겠네요. 그래서 8C4를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상이 있네요. 이거는 많이 나온 문제. 교과서도 있고 어려운 문제집에도 꼭 있는 문제인데 크기가 서로 다른 6켤레 구두 12짝 중에서 6짝을 택합니다. 이때 2켤레만이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인데 짝과 켤레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짝은 말 그대로 신발 한 짝 할 때 좌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고 켤레는 양쪽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켤레 좌우 합치면 짝은 총 12개.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A1, A2, B1, B2, C1, C2. 왜 이래? 정신 차리자. 알파벳 몰라? 자, 이렇게 총 12짝의 신발, 그냥 느낌상 왼쪽에 있는 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좌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총 12짝의 신발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6짝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몇 켤레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3켤레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3켤레 선택할 때, 2켤레는 짝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한 켤레는 다른 짝이, 그러니까 한 켤레를 할 때, 한 켤레라는 게, 여기도 한 켤레는 안 되죠? 켤레는 같은 짝을 쓰는 거니까. 2짝, 남아있는, 2켤레면 4짝을 선택했고, 그 4짝은 같은 켤레여야 되고, 나머지 2짝은 서로 다른 켤레여야 돼. 다른 신발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찾는 건데, 첫 번째. 얘부터 합시다. 내가 뽑는 3개 켤레 중에 2켤레는 같은 짝이어야 돼요. 근데 켤레 단위로 본다면 몇 개의 켤레가 있죠? 6개의 켤레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한다면 짝이 맞는 한 켤레를 선택한 거죠. 또 이렇게 선택한다 하더라도 짝이 맞는 한 켤레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뽑고 이렇게 뽑아도 짝이 맞는 켤레를 선택한 거죠. 결국은 전체 대상은 서로 다른 6개 켤레 중에 중복 없이 2개 켤레를 선택하는 거지. 선택한 다음에 배열해야 되니? 아니잖아. 그냥 6개 중 2켤레만 그냥 짝이 맞으면 되지. 꼭 순서 있게 켤레를 뽑으란 말은 없었으니까 C인 거죠. 그럼 1번이 해결이 된 거예요. 2번이 헷갈려. 2번을 해야 돼, 2번. 2번. 그럼 내가 예를 들어봅시다. 헷갈렸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처음에 계산한 거에 대한 예를 들어 놓으세요. 나는 얘랑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얘랑 얘를 이 6C 안에는 이렇게 짝이 맞는 2켤레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켤레로 보지 말고 짝으로 보셔야 돼요. 몇 짝이 남았죠? 8짝이 남았죠. 그렇지? 8짝 중에 몇 짝 선택해야 돼요? 2짝을 선택해야 돼. 근데 문제는 8짝에 2짝을 선택했지만 여기에서는 뭐를 제외시켜야 되죠? 켤레가 될 수 있는 거는 제외시켜야 되죠.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그 중에 켤레가 되는 조합은 빼야 돼. 그게 몇 개 조합이에요? 4개 조합이죠. 여기 아니면 이 조합은 빼야 된다는 얘기야. 8개 중에 이 8개 중에 내가 무작위 2개를 뽑아냈는데 C1, C2, D1, D2, E1, E2, F1, F2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4개는 빼야 된다는 얘기야. 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6C2 곱하기 8C2 빼기 4. 이 가로 쳐야 된다. 이걸 계산하고 뺀 값에 이거 1번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정답이 나온다. 네, 계산하실 수 있죠? 네, 승리할게요, 계산은. 5명, 2반 6명 구성되는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시합에 출전할 3명 대표를 뽑아요. 1반 학생과 2반 학생에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적어도란 말이 또 나왔으니까 보통은 여사건이겠죠? 이게 적어도 한 명씩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되니까 여사건으로 풀자라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럼 지금 총 학생은 몇 명이냐면 11명 있죠. 11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11명 중에 3명의 대표. 근데 대표는 중복 발생하죠. 그래서 조합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빼기 1반 학생과 2반 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됐다의 반대는 다 1반이거나 다 2반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거야, 두 반이. 그래서 모두 1반 이거나 모두 2반인 것.
맞죠? 2번? 네. 그럼 일반 학생 5명 중에서만 3명 뽑고 또는 2반 학생 6명 중에서 3명 뽑는다. 이거 두 개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요? 이건 더해야죠? 1반에 3명인 동시에 2반에 3명 6명 뽑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뭐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들이고 79.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이거 잘 틀린다고 그랬지? 예전에 설명했었잖아 이거. 이런 거 잘 틀린다고 그랬어요.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중에 남자 셋, 여자 둘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일렬로 세운다? 순열이지 당연히. 근데 느낌상 보면 어쨌든 남자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니까 이거 안 어렵네. 4P3 남자 4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세운다. 동시에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 일렬로 세운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는 왜 틀렸냐면 남자 4명이 이렇게 있어요. 남남 여자 2명, 여자 5명 있어요. 여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이쪽에서 2명의 남자를 뽑고 걔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2명의 여학생을 뽑고 다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 남자 여자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각자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각자 2명씩 뽑아서 그 각자 뽑아낸 두 집단 중에서 2명을 다시 좌우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잘 읽어보면 남자 4명, 여자 5명 있는 9명 집단 중에서 일단 뽑기는 남자를 2명 뽑아요. 4C입니다. 동시에 여학생 2명을 뽑아요. 5C예요. 그렇게 뽑아내면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있겠죠. 얘네 넷을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자, 여자 막 섞이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막 섞여서 남녀 구분 없이 4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뭐 해야 되죠? 뽑아낸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팩토리 필요한 거죠. 이게 맞는 답이에요. 얘는 조합, 뽑은 다음에 순열, 배열한다라는 내용, 조합과 순열이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이건 전혀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집단이 다르고, 뽑아낸 건 마저도 집단이 달라. 뽑아낸 건 4명인데 2명 따로따로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평면 위에 있는 6개 점 중에 어느 3점도 일직선상이 있지 않는데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이건 이거 하세요. 네, 좀 시간 없어서 이거 하시고. 그나마 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2개 정삼각형이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에 12개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일단 12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빼겠지. 안 만들어지는, 직선이 중복되는 케이스. 이렇게 4개 중에 2개 뽑아내면 자꾸 직선이 중복되죠. 근데 저런 직선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어지겠죠? 맞니? 이렇게 풀면? 안 맞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뒤에 왜 6도 하는 거야? 4개 중에 2개를 뽑는 케이스 중에 예를 들어 여기 4개 있는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선을 긋는 경우는 다 뺐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이쪽에서는 선이 안 그어진다는 얘기잖아. 4개 중에 2개를 뽑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됐으니까. 그럼 선이 안 그어지진 않지. 어쨌든 하나는 그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개는 어쨌든 하나씩은 그어지니까 따로 개수만큼 더 셈하겠다.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 점이 있는데 3개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12개 점 중에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죠. 12개 중에 3개 점을 뽑았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죠. 어떻게 안 돼요? 이렇게 4개 중에 3개, 이렇게 4개 중에 3개, 이렇게 4개 중에 3개 뽑으면 안 되죠. 그럼 4개 중에 3개를 뽑는 케이스가 이게 3번이 서로 제각각이니까 이 개수만큼 빼내는 거죠. 삼각형. 근데 이건 어차피 이렇게 3개 뽑아도 이 안에서는 절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아까처럼 추가로 더 해준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있니?
또 있지. 이렇게 3개, 이렇게 4개. 저 4개에서는 3개 점 중에 3개 점을 모두 다 선택하는 케이스가 4개 있는데 그 4개만큼 안 되는 거죠. 또 있니? 또 있어. 그렇지? 이런 거 잘 봐야 돼. 또 있어. 어떻게 또 있어? 요렇게 3개 점. 요렇게 3개 점. 또 33이지. 3개 중에 3개. 근데 이쪽 있으면 또 반대쪽도 있겠죠?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33이 4개인 줄 알았더니 8개였던 거예요. 이걸 말고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걸로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평행사변 개수는 안 했나? 자, 평행사변의 개수. 만들어지는 평행사변 몇 개입니까? 근데 평행사변 만들려면 가로로 누워있는 직선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고요. 세로로 누워있는 직선이 2개 필요합니다. 그 안에 평행사변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그럼 얘는 가로가 몇 개 있냐면 이렇게 3개 있죠. A1, A2, A3 이렇게. 그럼 3개 가로 중에 2개를 뽑아줘야 되고 세로는 5개가 있네요. 그럼 5개 세로 중에 2개를 어쨌든 뽑아서 이거 동시에 뽑아야 되죠. 같이 뽑아서 만들어야 평행선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쪽으로 할게요. 이쪽은 뭐 인쇄가 엉망이구나. 한 평면 위에 n 플러스 1개의 평행한 직선과 서로 만나는 n 플러스 4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 개수가 126개일 때, 뭐 어렵니? 그럼 가로직선이 이만큼, 세로직선이 이만큼 있는 거니까 가로직선 이만큼 개수 중에 2개 뽑고 동시에 세로직선 이만큼 중에 2개 뽑아서 126개의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계산만 남았잖아요.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하나 작은 것 n 걔를 2로 나눈 것 곱하기 n 플러스 4 곱하기 하나 작은 것 n 플러스 3 2 126 따라서 분모 4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가장 큰 수가 n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어서 n 플러스 3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n 플러스 1 그 다음 하나 작은 n 하면 이게 얼마니? 504니? 504를 소인수분해 해보자. 이 조합을 찾아야 되죠? 이걸 4차 방식 풀 수는 없잖아. 2로 나누면 252 다시 2로 나누면 얼마? 126 다시 2로 나누면 64 다시 2로 나누면 63 다시 3으로 나누면 21 7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2개의 자연수에다가 하나 건너뛰고 또 연속한 2개의 자연수 총 4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504를 만들려면 이 조합을 짜야 돼.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가장 큰 수를 봤을 때 이게 7로 보자. 그럼 6 필요하지. 7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6 있네. 7 얘는 6 그 다음에 6보다 2개 숫자 작잖아. 6보다 2 잡으면 4죠? 4 여기 있네. 또 4보다 하나 작은 숫자 3 여기 딱 맞네요. 이렇게. 그럼 결론 맨 끝에는 얘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답은 얘는 3이 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의 마주보는 두 변을 각각 5등분, 4등분 어떻게 이렇게 다 등분해놨다는 얘기죠.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포함시켜야 돼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약간의 좀 더 세밀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약간 세밀하시잖아요. 세심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함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세밀함이냐면 내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에 선을 그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쪽 선을 선택했어. 그 이쪽 선을 선택했어. 그럼 이 노란색 사이에서 평행사변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세로선을 선택할 때 얘를 선택했는데 만약 얘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실제로 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은 여기기 때문에 이 영역에 지금 색칠한 부분이 평행사면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거는 되는데 얘는 영역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됐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면 되죠? 이런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로. 그럼 만들어지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가로선 두 개, 세로선 두 개를 선택할 때 일단 가로선부터 가로선은 여기와 여기 중에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위쪽 평행사변의 위쪽 변이 선택되려면 여기를 거쳐가거나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쪽 변은 얘를 포함시켜줘야 되니까 두 개의 가로선 중에 하나를 무조건 뽑아줘야 되고 동시에 밑에 있는 가로선은 얘랑 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뽑아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EC1 이게 가로선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개 중에 하나 뭐 여기를 뽑았다 칩시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뭐 여기를 뽑았다 칩시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로선은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네 개 중에 왼쪽 변을 잡아줘야 돼요. 네 개 중에 하나. 그 오른쪽 변은 여기 하나, 두 개 중에 아이고야. 여기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EC1. 얘네들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걸 고민한다고? 곱해야 되죠. 평행사만 만드는데 얘네들을 뽑고 얘는 그럼 안 뽑을 거야? 동시에 뽑아줘야 되는 거라 고배 개념입니다. 다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 4명과 어린이 6명을 5명씩 두 계조로 나누어요. 각 조에 적어도, 또 적어도네. 여사건. 한 명의 선생님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계조를 만들어. 근데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은 있어야 돼. 애들 통제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는 뭐죠? 이게 잘못 생각하면,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두 계조 모두 다 선생님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두 계조 모두 선생님이 없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나요? 조가 두 개밖에 없어. 선생님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지금 몇 명씩 놓기로 했어요? 5명씩 두 계조를 나누게 한 거야. 5명. 이렇게 놓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럼 5명 넘는데, 여기도 선생님이 없고, 여기도 선생님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없는 집단이라는 얘기잖아. 애들만 10명 있다는 뜻인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반대는, 둘 다 선생님이 없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 말의 반대잖아. 어쨌든 두 개 집단에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된다의 반대는 선생님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없을 수 있는 조가 있다. 그럼 선생님 5명 놓는데 선생님 없게 만들려면 한쪽 조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무조건 한쪽 조에 모두 다 어린이만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조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의 반대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맞다의 반대는, 그러니까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잖아.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분법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문제는 너무 이분법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의 반대는 둘 다 선생님이 없어. 그럼 문제가 안 풀리잖아. 이 집단 여기 안에는 선생님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이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명제의 이 말에 부정을 생각하면 되거든. 저 말이 틀린 것.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의 반대가 뭐지? 선생님이 어쨌든 없는 집단이 있다는 뜻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린이만 5명이 들어가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6건 문제는 이렇게. 어쨌든 뭐부터 해야 되죠? 10명의 선생님을 5명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지? 10명의 선생님을 두 팀은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 10CO 곱하기 5CO 곱하기 200분의 1. 개수가 같은 집단이 두 개니까. 빼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일단 여기 어린이 5명. 그럼 6명의 어린이 중에 5명을 뽑아줘야 되죠? 6명의 어린이 중에 5명을 뽑아줘야 돼요. 자, 6명 중에 5명의 어린이를 뽑았죠? 나머지는 뭐예요? 남아있는 5명을 다 한꺼번에 놓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끝이면 정답이에요.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야 되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99번. 해야 돼요? 봅시다. 빨리 봅시다. 자, 서로 다른 8개 아이스크림을 3명 학생들한테 2개, 2개, 4개씩 나눠줘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랍니다. 서로 다른 8개를 일단 2개, 2개, 4개로 분할부터 먼저 해야 되죠. 분할. 종류별로, 분류별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럼 8개 중에 2개 뽑아주고, 남은 6개 중에 2개 뽑아주고, 그 다음은 남아있는 4개 중에 4개 다 뽑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똑같죠? 개수 같은 집단이 두 집단이죠. 얘를 200분의 1로 곱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이거는 분할만 한 거지. 종류별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거를 3명의 학생들한테 줘야 돼. 내가 이렇게 나누기만 한 게 아니잖아. 여기 학생 3명 있어요. 걔네들한테 나눠줄 건데, 나눠줄 때는 서로 다른 학생한테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분배를 해서 해야 되죠. 그럼 서로 다른 묶음이지. 2개짜리 묶음, 2개짜리 묶음, 3개, 4개짜리 묶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 ABC한테 나눠주려면 서로 다른 3개를 서로 다른 3명한테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3P3, 3팩토리얼이거든요. 이걸 곱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시고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번 주 자, 마지막 유형, 핸드볼 대회에 참가한 5개 학급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너먼트가 뭔지 아나요? 이런 방식의 토너먼트예요. 그러니까 리그는 뭐냐면 토너먼트는 흔히 말하는 승자승 게임이에요. 이긴 사람은 올라가는 거. 근데 리그는 안 그렇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승자를 판단하겠지만 토너먼트는 말 그대로 붙어서 지면 떨어지고 이기면 위로 올라가고 이제 그게 토너먼트인데 대진표를 작성을 해요. 이런 대진표 5개 학급이 있어. 근데 A, B, C, D 5개 학급이 있다고 쳐봐. 이 5개 학급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대진표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짜야 되지? 너무 막연해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 큰 틀은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이 결국은 결승전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결승전 올라가려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올라오죠. 이 집단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집단을 말하고 또 이 집단은 뭘 말하냐면 여기 있는 집단을 말해요. 그럼 처음에 드는 생각은 5팀을 집단 2개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집단에 포함되는 인원 팀이 2팀, 3팀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거는 5팀을 2팀과 3팀으로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분할하는 거 좀 전에 배웠잖아요. 5개 팀 중에 일단 2팀, 여기 들어갈 2팀을 뽑아줘야 돼요. 자, 5팀 중에 2팀, 그 다음은 남은 3팀 중에 3팀. 근데 얘는 팀 수가 서로 중복되진 않죠? 같은 집단이 2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로 더 곱해서 계산하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그럼 2팀, 3팀 나눴어. 근데 봐. 또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게, 이 2팀, 3팀 나눈 것 중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2팀과 이렇게 3팀이 각자 여기와 여기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계산해 보시면 10가지 경우인데, A, B, C, D를 2팀, 3팀 나누는 케이스는 10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 중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2팀에 A, B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3팀에 C, D가 들어가는 케이스를 말해. 그럼 여기 A, B가 들어가고 이게 C, D가 들어가는데 여기 A, B를 다시 자리 배치해야 되나를 생각해야 돼. 자리 배치해야 돼? 중요해? 자리 배치? 그리고 우리가 이거 게임할 때 1반, 2반 게임 하나, 2반, 1반 게임 하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건데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그건 이게 2팀, 3팀 뽑아서 그냥 갖다 놓으면 알아서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해결이 됐어. 여기는 그래. 근데 여기는 그래?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위치를 잡아줘야 돼. 왜 잡아줘야 돼? 부전승하는 애가 있거든. 두 팀만 깨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니?
원래 얘는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세 팀을 두 팀, 한 팀으로 다시 분할해야 돼요. 요 세 팀을 이렇게 다시 두 팀, 한 팀 이렇게 분할해야 돼요. 게임을 하는 두 팀, 게임을 하지 않은 한 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3C2 곱하기 1C1. 근데 그 팀의 집단수가 다르죠. 그러면 따로 뭐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쉽게 생각해보면 이건 왜 이렇게 써줬냐면 혹시 세 팀이 아니고 뭐 5팀, 6팀일 수도 있어서 나누는 걸 연습을 하는 거라 써드리긴 했는데 그냥 딱 봐도 몇 가지예요. 3가지 아니야? 이 팀이 누구냐가 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C가 들어가냐, D가 들어가냐, E가 들어가냐, 그건 3팀인 거지. 3가지인 거죠, 3가지. 이거 3가지예요. 됐니? 네. 끝났니? 끝났어. 왜? 이렇게만 나눠두면 아까 말했지만 5팀 중에 2팀, 3팀 나누어서 2팀 들어갈 위치. 근데 얘는 알아서 자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각자 들어갈 거고 여기는 3팀만 2팀, 1팀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딱 나눠주면 지네들이 이제 알아서 근데 게임해요. 이제 쭉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게임 하겠죠. 총 게임 수만 우리는 누가 1등 하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경기를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올라와서 어떤 팀이 싸웁니까?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몇 팀의 게임 수를 정할지 몇 번의 게임을 할 건지 알아야 우리가 시간대를 딱 만약 여기 팀에서 이긴 팀이 올라오고 그러면 몇 시에 해서 총 몇 개 게임이 진행되니까 우리가 총 게임 수를 정리하고 뭐 게임의 시간을 정의한다거나 뭐 대관료를 낸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보려면 중요한 건 누가 올라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의 게임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만 자르면 지네가 찍찍찍찍찍 알아서 게임을 다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너무 문제가 쉬운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아닌데 이런 거 잠깐 봅시다. 이거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자고 해놓고 또 해서 근데 저만 설명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되면 8개 팀을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근데 큰 틀에서 뭐라고 그랬죠? 큰 틀은 이렇게 두 집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집단이라는 게 이 집단과 이 집단이죠.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죠? 8개 팀을 4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 같은 집단이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 4팀, 8개 팀, 4팀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집어넣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게임해? 아니야. 또 다시 세밀하게 따져줘야죠. 어떻게? 2팀으로 다시 나눠야 돼요. 여기 4팀 중에 2팀, 남아있는 2팀 중에 2팀. 근데 얘도 개수 같은 집단이 2집단이죠. 이렇게 순서 바뀔 때마다 같은 집단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200분의 1이에요. 그럼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4팀이 또 2팀. 세 번째, 4팀이 다시 2팀. 2팀이 2팀. 2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남은 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팀이 다 이렇게 2팀 다 나눠진 상태라 그냥 놔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이제부터 게임을 할 겁니다. 이걸 다 곱하신 게 정답이에요. 덧셈이 아니에요. 다 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곱하셔야 정답이 나온다. 선생님 저 이런 계산은 안 어려운 계산이야. 실제로 이 계산은 안 해도 되잖아. 뒤에는 얘네는 안 해도 돼.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8C4를 2팩으로 나눠주는 거 요 계산들만 잘해주면 돼요. 근데 얘랑 얘랑 또 계산이 똑같잖아. 하나고 하나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기만 그렇지. 할 수 있는 계산이니까.